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계화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춘천은 벚꽃이 아주 만개했는데 교수님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도 뭐 너무 난리가 났습니다. 이쁜 그래요. 의미로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게 이런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럼 이제 경제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최근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종업원들의 성과급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인상률 기준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해라. 뭐 이런 요구가 이제 점점 사회적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일 텐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급 논란의 시작은 SK 하이닉스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남긴 돈이 두 배가 늘었는데 네, 성과급은 이전의 해와 동일하게 연봉의 20%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음, 한 4년 차 직원은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에게 직접 이메일로 직접 이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직된 사회구조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10년, 20년,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때 네네,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요구겠죠.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 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진화를 했고 성과급 산정 기준까지 이번에 바뀌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본 대기업의 직원들도 타 대기업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그런 종업원들이 많았겠죠. 예, SK텔레콤, 현대차, 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다른 대기업들로 급속하게 이런 모습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교수님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의뢰 입장인 직원들이 성과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 일인데요. 그렇죠. 뭐 대기업 문화도 이제는 많이 수평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그렇죠. 뭐 불만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맞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뭐 말은 해도 좋다. 하지만 나갈 준비를 해라. 뭐 이랬겠죠. 예, 네, 워낙 경직되고 계층적인 조직 문화가 가졌던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직원들은 조직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네, 현실도 이런 느낌 뭐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 표출처럼 점점 더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개가 트렌드가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연간 2,000시간 이상인데요. 네,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나 또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모여서 회사가 큰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공유해달라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런 논란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월급 잘 나오는 대기업에서 성과급 가지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보는 불편한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충분히 그렇죠. 예,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네네. 자, 하지만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미치는 못하는 기업들이나 사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위화감을 넘어서요. 이번 흐름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흐름이 MZ 세대라고 하는 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MZ 예, 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단순히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일을 한 만큼 그 대가를 받고 싶다.
즉 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이런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뭐 임원들의 연봉 인상률은 매년 매우 높은 반면에 직원들의 임금은 이것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기 오히려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단순히 희생과 수능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것이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때문에 이런 흐름이 더 크게 확산이 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과급을 비롯해서 급여 전반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선진화된 방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 기업 인사팀이라든가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팀들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앞으로 채용에서부터 직원들의 뭐 교육, 보상, 평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모두가 납득을 할 만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신이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에는 여러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텐데요. 예. 회사의 일에 대한 직무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는 회사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자, 이것이 이어지면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 회사에게는 중요한 인재를 놓치게 되는 인재 유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이번 SK 하이닉스에서 뭐 삼성이라든가 타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사원들이 꽤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아, 부분들은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평사원들의 경우에는 그 임원들과 급여 차가 아주 크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죠. 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 국내 500대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 그러니까 뭐 상무, 전무 이런 임원직들, 직책을 맡는 임원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자, 이들의 연봉 수준을 보니까 일반 직원들의 평균보다 4.4배가 높았습니다. 아, 가장 격차가 큰 이마트의 경우에는 18.2배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그래요. 예. 네. 자, 임원들이 이 정도면 CEO와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겠죠. 그렇겠죠. 네, 이 평사원들의 임금 평균과 등기 임원 CEO의 평균 연봉 격차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또한 NC소프트 같은 기업은 98.4배나 되는 것으로 아, 나타났습니다. 예. 네. 자, 뭐, 한 명의 CEO가 100명의 사원의 월급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통계치를 좋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한쪽으로 왜곡해서 곡해해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직인 임원의 수가 평사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그렇죠. 또 방향성과 결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뭐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면 임원까지 가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뭐 회사의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CEO의 연봉 수준을 높인 호텔 신라 또 뭐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뭘로 봐도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예. 통계치 자체에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상황에 따른 보상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과급 선정 논란 등으로 바람에 일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자,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조직 문화를 이끄는 데는 매우 필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에 대한 가치 자체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들 뭐 사회적으로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흐름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커지는 만큼 공헌을 한 종업원들을 아끼는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된다면 결국 일에 대한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재계에서도 인사팀에서도 이런 빠른 적응과 결정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